하류 건강. 오래전에 일본인 친구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미국 프로 야구를 관람한 적이 있다. 메이저리그 통산 124승을 올린 투수 박찬호와 함께 동양인 최다승 2위에 이름을 올린 일본 국적의 투수 노무 히데오를 보기 위해서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에게 자긍심이 되었다. 다른 선수에 비해서 외소해 보이던 체구에서 우러나오는 역동적인 투구 폼과 빠른 공은 타자를 압도했다. 나는 팬이 되어서 그를 응원했고 가판대에서 그의 승리를 알리는 신문을 발견하면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2023년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나타난 그의 모습에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날렵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얼굴에도 질병의 기운이 틈을 노리고 그래서 건강할 때 잘 건강해야 되는데 게으르며 같아서 안타까웠다. 세월이라는 장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다. 나이에 비해서 노쇠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딸을 어린이집에 입학시킨 뒤에 행복한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갔다가 의기소침해졌다. 젊은 아빠들은 날씬하고 피부도 팽팽한데 나는 옷을 가려도 표시가 나는 배불뚝이 아저씨에 주름도 제법 있고 안색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식스팩은 만들 수 없더라도 젊은 아빠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했고 집 가까이 나지막한 산이 있어서 이른 아침뿐 아니라 밤에도 랜턴을 들고 오르내렸다. 제주에도 밤중에 산속에서 짐승과 마주치는 일은 흔하지만 짐승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다. 그런데 내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활성산소였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낸다. 이때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활성산소는 호흡하고 활동하는 동안에 체내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분비되어 몸 곳곳을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 과도한 활성산소.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팀은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6,000여 가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90% 이상은 활성산소로 인해서 생긴다고 발표했다. 활성산소는 혈관부터 관절까지 모든 기관의 질병을 일으킨다. 활성산소가 혈관에 붙으면 동맥경화를, 관절에 붙으면 관절염이 생긴다. 또한 신진대사에 필요한 영양소인 지방과 단백질을 파괴하고 염증 물질 분비를 촉진해서 만성질환과 암을 유발한다. 활성산소가 인간의 거의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은 딱 맞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을 비롯한 호르몬들이 분비되며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맥박과 혈압이 증가하고 호흡이 빨라진다. 이때 평소보다도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만큼 활성산소의 발생량도 증가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운동하기 2-3시간 전에 세포 활성 물질인 파이토케미컬을 복용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운동 전에 바이오 C를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빠르게 제거된다. 걷는 것이 생활인 지금에야 이것을 배낭에 메고 또 생수를 마실 때마다 한두 알씩 습관적으로 섭취하거나 깨물어 삼키기도 하지만 암에 걸리기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 리가 없기에 활성산소의 무방비 상태였다. 결국 내가 암에 걸린 원인도 활성산소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1:29 30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수십 차례 가벼운 사고와 수백 건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통계적인 법칙이다. 그런데 건강에도 하인리 법칙이 적용이 된다. 너희 몸에서는 이미 건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신호가 헤르페스다. 이런 중에서 헤르페스 없이 사는 날보다도 헤르페스를 달고 사는 날이 훨씬 많았다.
입술에 자주 생겼고 간혹 코 안쪽에 생기기도 했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나 과한 운동 후에는 반드시 나타나서 일상에 어려움을 주었다. 지금생 사람을 자주 만나야 했기에 곤욕스럽기 짝이 없었다. 입술 주변에 헤르페스가 생기면 치료가 되기까지는 2주 넘는 시간이 걸렸다. 미국에 가면은 FDA에서 승인한 게 유명한 연고를 사오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항생제 수준에 그쳤다. 무리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또 헤르페스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현재 의학으로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그토록 달고 살던 입술 헤르페스가 지금은 아주 약하게 한 번 나타나거나 한 해 동안에 아예 생기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이 생활 패턴이 달라진 것은 충분한 제품 섭취 그리고 운동, 영양의 균형이 면역력을 높인 결과라고 단정하고 있다. 내 몸의 이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자. 몸에 문제가 생겼음을 경고한 또 다른 신호는 앞서 언급했던 야뇨와 빈뇨다. 현대 의학에서 고치지 못해서 치료를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 생명과학을 접한 이후로 특별히 전립선을 고려해서 많은 제품을 섭취한 것도 아니었지만은 영양이 채워지고 면역과 항상성이 세워지며 몸이 스스로 만든 결과로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숙면으로 인한 만성 피로도 개선되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내 몸의 이상 신호는 먹어도 배가 고픈 증상이었다. 이는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원인이었다.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사용되지 않은 인슐린이 혈관에 남아 가짜 식욕을 만들어서 달콤한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든다. 단 음식을 섭취하면 또 다시 인슐린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먹어도 배가 고프고 결국은 렙틴 호르몬과 그렐린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진다. 렙틴 음식을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로 또 뇌를 보내서 행동을 멈추게 하고 그렐린은 위갑이었을 때 공복감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다. 인슐린은 섭취한 음식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관으로 들어오면 저장 창고인 간, 근육, 지방세포의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당의 원료가 되는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인슐린이 빈변하고 과도하게 분비되어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어서 인슐린 수용체의 문을 열지 못한다. 그로 인해서 혈액안에 남은 당은 신장을 찌르고 눈을 찌르고 몸의 여러 것을 공격하면서 소변으로 배출된다. 몸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려는 항상성에 의해 잉여당을 처리하고자 더 많은 인슐린을 계속 분비해서 결국 몸 안에 당과 인슐린이 넘쳐나게 된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당이 세포에 공급되지 못해 저혈당 상태가 되면 에너지를 만들 수 없어서 신진대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근육이 감소하게 된다. 나는 목에 지저지 자주 생겼다.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손끝에 남의 살처럼 만져지는 것이 영 불편했다. 피부과에 몇 차례 레이저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 살타는 냄새가 싫긴 해도 목이 깨끗해지고 개운해서 좋았다. 그런데 이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혈당과 관련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제품을 이제 섭취한 이후로 나의 혈당은 80 전으로 안정이 되고 지저도 자취를 감추었다. 몸무게도 10kg이 빠져서 결혼 전의 몸매로 돌아가고 며칠 전 잠깐 책상에 올려서 토막잠을 잤는데 뱃살이 없다 보니 뱃속이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다. 나와 아내는 인슐린 수용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옴 그래서 오메가 파워 또 본 또 면역 영양을 섭취했다. 마이바이옴 미생물을 만들고 또 지방강화 중성을 떨어뜨리는 영양 또 인슐린 수용체 민감성을 올려주는 영양제 그리고 또 아연을 통해서 면역을 올리는 영양 또 마그네슘 칼슘을 통해서 혈당에 도움을 주는 영양 이런 것들 약한 식물이 병충해에 약하듯이
사람도 영양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균에 쉽게 노출된다. 이때는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도록 많은 영양을 부어 주어야 한다. 말라가는 하체에 물을 줄 때에 흙이 충분히 수분을 머금도록 듬뿍 주는 것과 같다. 가분하리로 물이 흘러나와도 물주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충분한 흡수된 영양분이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되면서 요도와 직장 항문으로 항산화 물질로 코팅이 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과로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많은 이상 징후를 경험하지만 바쁜 일상으로 그냥 지나치고 만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나의 생애와 사상을 읽으면서 그가 의사였지만 목사였고 오래간 연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그의 바흐 오래간 연주에 심취된 적이 있다. 그의 의학사 족적을 남긴 인물은 아니다. 그는 대신에 인류를 사랑한 헌신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다. 이런 사람, 현대의학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마음속에 슈바이처의 휴머니즘이 생동한다면 난치병이니 불치병이니 하는 단어들은 종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대로 된 항상성을 도와줄 수 있는 의사가 많아지면 그렇겠다라는 거고요.